안녕하세요. 몽이쌤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1학기가 다 끝나가잖아요. 벌써 새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학기가 끝나갈 무렵이 돼서 학기 말 평가를 좀 쓰셔야 돼요. 작성하실 때 제가 팁 같은 것을 좀 드릴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1학기 말 평가 작성,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될 서류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일지는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고 관찰 일지도 좀 쓰시잖아요. 그래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장의 관찰 일지가 나올 때가 있고, 그러니까 1년에 관찰 일지는 한 아이당 4장이 나오겠죠. 그래서 3월, 4월, 5월, 또 6월, 7월, 8월 여기까지가 1학기잖아요. 그래서 8월까지 관찰 일지를 쓰시면서 놀이 활동하는 그거에 관한 관찰, 그리고 또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관찰을 한 달에 2영역씩 보통 이렇게 쓰시잖아요. 그렇게 쓰셔서 작성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학기 말 평가를 쓰시면 돼요. 그래서 학기 말에 이렇게 학기 말 1학기에 한 번,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도 필수 서류로 평가 인증할 때도 이제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. 그리고 이제 거기 첨부할 게 선생님들이 이제 중간중간 엄마하고 같이 상시적으로 상담에 전화 상담이라든지, 그리고 1학기 때 상담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엮어서 이제 1학기 말 평가를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똑같아요. 이제 표준보육 과정 안에서 쓰시면 되는데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이제 유치원하고 공통된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별칭으로 우리가 개정 누리 과정, 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 내용과 내용 범주를 기본으로 해서 틀도 똑같아요. 그래서 거기 영역에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. 제가 이제 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어린이집마다 약간씩 달라서 7월 말 8월 초 요때쯤에 가정학습 연계 기간에서 어린이집은 방학이라고 안 하잖아요. 유치원은 방학이라 그래서 2주, 길게는 3주 뭐 이렇게 방학이 있고, 초등학교는 좀 더 길잖아요. 근데 어린이집은 사실은 방학은 없는데 선생님들은 쉬셔야 하잖아요. 그래서 돌아가면서 당직으로 근무를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요 기간을 이제 보통 7월 말 8월 초에 나가니까 요때까지를 1학기라고 생각해서 평가가 좀 일찍 나가는 곳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8월 말에 1학기 딱 마치는 그 주간에 보내드리면 맞는 거거든요. 근데 조금 일찍 나가도 뭐 상관은 없겠죠. 우리 선생님들이 그럼 더 빨리 쓰셔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원마다 약간 나가는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작성하는 그 내용, 틀도 물론 다르겠죠. 그렇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표준보육 과정하고 개정누리 과정에 이 표는 제가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6개의 영역,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그 안에서 그 안에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고, 그 내용 안에 또 여러 가지 내용 범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연령에 맞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, 제가 이제 먼저 개정누리 과정의 틀을 보여드렸고, 또 이제 표준보육 과정의 틀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쓰시면 되는데, 제가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, 이제 저희가 작성하는 틀이 이런 틀이거든요. 영어하고 유아하고 같은데 이제 그 연령마다 들어가는 틀이 영역이 다르잖아요.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활 습관하고 신체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신체와 건강으로 해서 유아는 그렇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틀리게 한 거고, 안에도 보면 사실 비슷비슷해요. 예, 그 연령이 쭉 연계되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 틀에다가 넣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,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, 어떤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의사소통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의사소통 영역에서 여기 듣기와 말하기 내용이 있잖아요. 이 안에 보면은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기, 이 부분이 있어요. 이 안에 보면은 해당 유아가 바르게 앉아서 듣는, 이제 또 말하는 시간,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바른 태도로 듣도록 격려하고 있으며,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워하지만 점차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. 뭐 이 정도로 그 옆에 써주시면 되거든요. 네. 내용 범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그 보통 연령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제 우월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보통인 아이들이 있고, 또 이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럼 이것을 이렇게
기준은 그 내용으로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, 수행을 잘할 수 있다, 수행을 하고 있다, 또 좀 어려워하고 있어서 지도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객관적이라고 하면 잘 앉아 있는 거 기준이 얼마인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만 3세다 그러면은 만 3세 유아들이 집중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통 10분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10분 동안 동화를 듣는 시간이라든지 동요를 부르는 이런 시간들 잠깐 동안에 집중하는 시간을 집중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죠. 그런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어려워한다.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 시간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중에 이 1학기 평가는 이제 곧 이어서 2학기가 시작되면서 2학기 상담을 선생님들도 준비하시잖아요. 그때 부모님들이 이 평가 나간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때 상세한 거를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. 내용 범주에 맞춰서 그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은 그것은 거기 기준이 나와 있는 거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다, 보통이다, 좀 어려워한다, 뭐 이런 것들을 나눠 쓰면 되잖아요. 근데 선생님이 조심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 써야 되실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범주들 말고 가장 밑에 있는 전체 평가, 이 부분이 평가 부분 내용이거든요. 이 평가 부분을 쓰실 때는 최대한 정말 객관적으로 서술하실 수 있도록 이게 종합평가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는 걸 참 어려워하세요. 선생님들이.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를 서술해서 쓰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형용사 같은 거고 주관적인 용어 있잖아요. 이런 말들은 좀 빼시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이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. 부모님한테 뭔가를 가정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가능하면 아이의 장점을 앞에 한 줄 써주고 이런 아이인데 이 부분만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.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하시는. 왜냐하면 쭉 써놓고 나가지고 선생님이 전체평가에 계속 안 좋은 말만 써 있으면 그 평가서를 보고 부모님들이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쓰는 게 또 평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은 유지하되 아이의 있는 모습 중에서 장점을 한 가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지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은 이제 2학기도 잘 부탁한다라는 말이라든지 1학기 이렇게 성장한 우리 아이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라는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간결하게 이렇게 많이 안 써도 괜찮아요. 한 4줄? 나는 쓸말이 좀 많다. 그래도 한 5줄 정도? 너무 이게 길어지면 자꾸 사족이 붙거든요. 그리고 가능하면 문장은 간결하게 계속 이어서 쓰다 보면은 앞 문맥하고 뒷 문장하고 이 문맥상의 이 어울림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딱 끊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정렬하고 또 다음 문장을 시작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써보신 다음에는 이게 교사의 얼굴이에요. 교사의 인격이라고 부모님도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시고 나서 서로 다른 반 교사들끼리 좀 바꿔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. 내가 볼 때는 다 맞다고 썼는데 틀리는 점이 오타가 있기도 하고요. 마침표를 안 찍기도 하고 문장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서로 객관성을 띠고 좀 한번 봐주시면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어서 부모님께 나갈 때는 최대한 교사의 면이 설 수 있는 그런 평가서. 이 평가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걸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손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한 번 더 검열을 거치고 한 번 더 확인을 한 이후에 부모님들께 1학기를 잘 보낸 아이의 평가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